문재인 정권 5년간 국가 채무 1천조 원 시대를 연 것도 모자라서 공공기관 부채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4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보다 35조 7천억 원이 더 늘어난 585조 3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약 607조 원으로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04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년도 예상 부채는 161조 6천억 원으로 40개 기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은 71조 2천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리한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 고지서나 다름없습니다. LH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드러나기 전까지 매년 성과급 나눠먹기 잔치를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만 1인당 996만 원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나라 곳간 흘러서 빚잔치를 하니 공공기관도 부채는 나 몰라라 하고 신나게 빚을 내어 마구 나눠 쓴 것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전문성과 능력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캠코더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오로지 제밥에만 관심을 둔 망사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텅장이 되고 나라 국가는 부실하고 허하여 헛간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한가한 말씀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의 봉급이나 사재를 털어서 마련한 돈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용돈을 절약하여 마련한 금일봉 하사금도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이 두고 갚아 나가야 할 빚을 낸 돈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대통령이 5년 내내 한 일이라고는 국민 부담만 잔뜩 늘려놓은 것이면서도 마치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손심이라도 쓰는 양 생색내기를 하는 것밖에 없으니 나라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는 국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 정권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임기를 마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머리엄치한 짓 그만두시고 부채 줄인 일에 정권의 명운을 그래야 마땅합니다. 최근 규제 완화 혜택을 입고 빅테크로 성장한 기업들이 골목 상권 침해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6년 말 70개였던 카카오 계열사는 올 6월 말 기준 158개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카카오 창립자인 김범수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주식 부자가 되었습니다. 카카오가 불과 5년 만에 삼성, LG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초고속 성장한 배경에는 ICT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규제 완화의 틈새를 이용하여서 택시, 주차, 대리운전, 교육 서비스, 스크린 골프 등 골목 상권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공정위에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티, 타다 등 타 업체 로고를 붙인 택시는 카카오 호출
카카오 호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점유한 1위 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열사의 연이은 상장으로 카카오그룹은 계열사 수효나 시가총액 규모로 한국의 3대 대기업 수준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커진 규모만큼 기존 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갑질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